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끝땐 치고 영상 제목 월 400 생산직 교육일 2, 3교대 2인상 할 줄 아시나 봅니다. 몸 다 망가지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어딘가 아프게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생산직 일하시는 분들 제 방송이 많이 있어요. 뭐 생산직 말고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썰방 초창기에 가장 많이 달았던 게 바로 생산직입니다. 왜냐? 제가 생산직 교대 근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생산직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경험자로서 썰을 푼 게 있습니다.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뭐 생산직 관련 영상들을 좀 많이 찍었어요. 예,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거 찍은 지가 벌써 한 6년 넘었어요. 시간차 빠르죠, 여러분? 그때 구독자가 10,000명이 아니었어요. 그때 구독자가 한 7,000명? 한 6,000명 그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지금은 9만 2,800명이니까 많이 늘었죠. 생산직을 경험자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힘들어요. 뭐 따님도 힘들겠지만 생산직만의 좀 고충이 있습니다. 일단 생산직이 뭐 대한민국 일자리 중에 가장 많아요. 이쪽에 종사하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대한민국 제조업을 육성하려면 365일 연중무휴로 공장이 돌아가야 돼요. 그걸 누가 돌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직 직원이 필요한 거고 그 생산직 직원들은 교대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낮에 일했다가 밤에 일했다가 반복합니다. 그 여름도 일해보고 겨울도 일해봤는데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계절은 여름이었어요. 겨울보다. 왜냐? 잠이 안 와요. 날씨는 더운데 잠이 안 와요. 특히 공장에서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장은 더 더워요. 습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기계 열이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할 때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일 끝나고 나서 또 잠이 안 와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고 공장에서 세금 떼고 월 400 버는 게 쉽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월 400 벌려면 못해도 잔업특근 다 들어가야 되고 좀 전기 상여금이 나오는 그런 회사를 다녀야 됩니다. 못해도 한 중견기업은 돼야 돼. 중소기업 다니면서 월 400 버는 직장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큰 데 가야 됩니다. 현차도 여러분 있잖아요. 평달에는 400 안 됩니다. 현차가 연봉이 많다고 했잖아. 그 연봉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과금이에요, 성과금. 성과금 말도 안 되게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은 거예요. 평달에는 웬만하면 400 못 넘깁니다. 세금 떼고. 300도 못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보통 생산직이 이제 연봉이 높은 이유가 성과금이 엄청 높아서 그래요. 하이닉스도 평달에 400 안 됩니다. 하이닉스도. 짬밥 안 되면. 그래서 대기업 다니분들도 이제 월 400 찍으려면 잔업특근 다 해야 돼요. 보통 생산직 월급이 많은 이유가 연장 근무라고 하죠. OT, 오버태스크. 그거 기본적으로 3시간 하고. 그리고 밤에도 일하고. 밤에 일하면 이제 할증 수당이 있거든요. 이제 22시부터 06시까지 그 시간 사이 일하면 이제 할증이 붙어가지고 일반 시급에 쪼배가 없습니다. 지금 만 30원이니까 할증 시간 일하게 되면 15,000원이에요. 무조건 15,000원. 그리고 주말 일하면 주말 특근 적용이 되니까 주말에 1.5배. 주말 야간 일하게 되면 주말 할증 붙으면 이제 그때는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생산직으로 돈 많이 벌려면 일단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밤에 일을 해야 되고 빨간 날도 출근해야 돼. 그렇게 일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면 좀 몸이 좀 망가져요. 많이 망가져. 일단 생산직 오래 일하면 특징이 뭐냐면 살이 빠집니다.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살이 알아서 빠집니다. 여름 되면 살이 쫙 빠져요, 여러분. 왜냐하면 생산직 일하면서 체력 소모를 많이 해요. 서서 일하다 보니까 좀 집에 가면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걷다 보니까. 그 몸무게 같은 거 측정하면 2만 보는 좋게 나올걸요, 아마? 그 생산직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서서 일합니다. 의자 같은 것도 없어요. 잠깐 쉴 때 앉아있지, 그 외에는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가 좀 부실하거나, 뭐 평발인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생산직 일하면 느낀 게 뭐냐면, 밥을 적게 먹는 게 아니거든요. 밥을 적게 먹는 게 아닌데,
나중에 이제 일 끝나고 뭐 체중계 재면 살 빠져 있어 이게 진짜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체육 소모가 심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각종 질병을 좀 이제 달고 살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족저근막염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까? 모르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발바닥 보시면 이 발바닥이 껍데기가 있고 이 안에 보면 약간 쿠션 같은 게 있어요. 만져보면 있죠, 여러분? 이 쿠션이 족저근막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쪽이 깔짱 같은 겁니다.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왜 신발 보면 에어 있잖아요. 에어 신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어디 뛸 때 충격을 흡수해주잖아. 그 충격을 흡수하는 게 우리 발바닥 안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족저근막입니다. 근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족저근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걸을 때마다 이제 누가 라이트 불로 내 발바닥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기통 하는 것 같고 그런 통증을 매일 느낍니다. 이게. 그러면 걷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지정맥류 피가 안 통하다 보니까 이 혈관 같은 게 막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시는 분도 있어. 예. 그리고 이제 뭐 손목 관절이 안 좋아진다거나, 예. 그리고 불면증, 피부 트러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기름독을 살면서 처음 겪어봤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기름독이 뭐냐 하면, 왜 공장에서 일하면 기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기계 들어가는 기름이 있어요. 그, 절삭류하고 습독류가 있습니다. 아마 기계 가공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 이 기름이 두 개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기름이 들어가야 치수가 잘 맞아요. 뭐 기계를 깎거나 이제 조립할 때 치수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기계 작동시킬 때 그 절삭류와 이제 습독류가 들어가요. 근데 그 일하다 보면 사람 손이 묻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묻어요. 근데 이게 몸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일하는 기계에서 그 절삭류와 습독류를 이제 취급하는 그런 기계를 맡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한 달 만에 기름독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얼굴이 시뻘개져요. 얼굴이 시뻘개지고 좀 에이즈 환자처럼 있잖아요. 빨간색 반점이 몸 사방을 뒤덮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진물이 나오고 이제 엄청 가려워요. 잠을 못 잡니다, 이게. 제가 그것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이 기름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독한 기름이다 보니까. 그리고 쇳덩어리가 몸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쇳독이라고 하죠. 살면서 그런 걸 있잖아요. 공장에 처음 겪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퇴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공장에서 이제 기름 만치다가 기름도 걸려가지고. 아무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야 3조 이교대 4-2라고 이의시는데 새우 320 정도 받습니다. 지방이라 일자리가 없어 7년째 하고 있는데 막막하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아니 근데 교대인데 저 정도밖에 못 벌어요? 진짜인가? 라고 했는데 그럼 얼마 벌 거 생각하십니까? 응, 아니. 얼마 정도 기대하십니까? 전 보니까 생산직 일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안 해보니까 저런 말 나오는 거예요. 뭐 안 해볼 수 있습니다. 안 해봤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얼마까지 기대하길래 저런 말 하시는 건지. 뭐 제가 혼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320이 네 눈엔 적게 보이겠지만 저게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우잖아, 새우. 세금 떼고 320. 그럼 세전이면 한 370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현차도 평달에 한 320, 30밖에 안 된다고. 세금 떼고. 대기업도 평달에 저만큼 받습니다. 뭐 명절이거나 연말 성과금 아니면 저만큼 받아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거 적게 받는 거 아닙니다. 320. 아마 이분 일하는 공장이 다른 수당 같은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전기 상여 같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320이면 뭐 사는데 딱히 지장은 없습니다. 물가 같은 게 그렇게 안 비싸다 보니까. 뭐 집값 같은 게 그렇게 안 비싸다 보니까. 지방이라 일자리가 없어 7년째 하고 있는데 막막하네요. 막막하면 계속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막막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일을 힘들어서 그만두면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일할 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일할 데가 없지는 않아. 대신에 이제 이것보다 뭐 보수가 낮고 더 급여 환경이 안 좋은데 이제 일할 때가 있겠죠.
뭐 이거라도 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 생산직 일도 많이 기회질 겁니다. 많이 기회질 거예요. 기회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 사람을 많이 안 뽑는다는 얘기죠. 이 생산직 분야도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는 대량 채용 같은 거 안 해요. 많이 안 뽑습니다. 예. 왜냐? 요즘에 생산직도 물량이 이렇게 많이 생산 안 되고 매출도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새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금 사람 새로 뽑는 것은 대부분 어떤 거냐 하면 뭐 일이 힘들어서 그만뒀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공장에 정년 퇴직자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경우 아닌 이상 안 뽑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번에 몇 병씩 보는 그런 채용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경쟁이 박 터지겠죠. 그래서 EV 일하는 공장도 앞으로 점점 들어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대부 무시하시면 안 돼. 지금 돈 급한 사람도 많아요. 여유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노는 사람도 많잖아요. 앞으로 생산직 일도 점점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